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어느 산골 고을에 두칠이라는 사냥꾼이 흘러들었습니다. 두칠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었습니다. 봄이면 이 산, 가을이면 저 고을, 그렇게 떠돌기를 벌써 10년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정 붙일 곳 없는 팔자라 수군거렸지만 두칠 자신도 왜 그리 정처 없이 떠도는지 뚜렷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우 털가죽만 보면 까닭 모를 불편함이 가슴을 훅고 지나갔지요. 그럴 때마다 두칠은 고개를 저으며 그 느낌을 밀어냈습니다. 어차피 하룻밤 묵어갈 곳인데 뭐가 대수겠소. 두칠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을 어귀에 들어섰습니다.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고 굴뚝 연기조차 이상하리만치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숨죽이고 있었지요. 돌담을 따라 늘어선 초가지붕들, 그 너머로 우뚝 솟은 뒷산이 짙은 그림자를 마을 위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아이들 뛰노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두칠은 사냥꾼으로 10년을 떠돌며 숱한 마을을 지나왔지만 이토록 인기척 없는 저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장 판복의 집 앞에 이르자 문간에서 서성이던 사내 하나가 두칠을 붙잡았습니다. 자네가 그 사냥꾼인가? 소문 듣고 왔다지?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 말이오? 현상금 소문 말일세. 이 마을에서 사람이 자꾸 사라진다는. 두칠은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는 서둘러 그를 안으로 이끌었고 곧 이장 판복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넓은 이마에 배가 나온 중년 사내였는데 얼굴에는 위험보다 불안이 먼저 서려 있었습니다. 먼 길 왔으니 우선 앉으라. 판복은 그렇게 말하며 두칠을 마루로 이끌었습니다. 자리에 앉기 무섭게 판복의 입에서 사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흘 새 장정 셋이 사라졌네. 밤새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 말이오. 흔적이 아예 없다는 거요? 아니면 남은 게 있는데 이상하다는 거요? 발자국이 있긴 있네. 헌데 그게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짐승 발톱 자국이란 말이지. 그것도 너무 가지런해서 짐승 것이라 하기도 이상한. 두칠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짐승치고 가지런한 발톱 자국이라니 사냥꾼 노릇 10년에 처음 듣는 소리였지요. 셋 다 같은 자리에서 사라졌소? 아니, 제각각이네. 뒷산 초입에서 하나, 밭두렁에서 하나, 그리고 어젯밤엔 저 아랫집 셋째 아들이 주막 근처에서. 그때 마루 기둥 뒤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판복은 흠칫하더니 헛기침을 했습니다. 덕수야,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 하지 않았느냐. 저도 봤단 말이에요. 덕수는 겁먹은 얼굴로도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요, 문턱 넘어올 때 그림자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들어가라니라. 판복이 언성을 높이자 덕수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두칠의 귀에는 그 말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여인이라니 발톱 자국과 더불어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였지요. 그 아이가 말한 여인은 누구요? 열흘 전쯤 이 마을에 흘러든 여인일세. 이름은 종례라 하더군. 주막에 방을 얻어 지내고 있네. 수상한 점은? 딱히 없네. 인사성 바르고 조용하고. 다만 장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그 여인이 온 뒤부터라는 게 마음에 걸릴 뿐이지. 판복은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두칠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자의 눈빛이었지요. 내 오늘 밤부터 마을을 둘러보겠소. 대신 한 가지, 이 마을에서 벌어진 일은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숨김없이 말해주셔야겠소. 그야 당연하지 않은가? 판복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두칠은 굳이 캐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감춘 것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었으니까요. 마당을 나서던 두칠의 앞을 늙은 여인 하나가 가로막았습니다. 희끗한 쪽머리에 색바랜 쪽빛 치마를 두른 이 마을의 무당 수련이었습니다. 사냥꾼 양반, 잠깐 나 좀 보자꾸나. 누구시오? 이 마을 신당을 지키는 수련이라 하느니라. 그대 얼굴에 물어볼 게 많다는 게 훤히 보이는구나. 수련은 앞장서 걸으며 두칠을 신당 마당으로 이끌었습니다. 마당 한켠 향내가 은은히 감돌았고 처마 밑 풍경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발톱 자국을 보았다지?
그 얘기가 벌써 여기까지 왔소? 이 작은 마을에서 소문이 안 도는 게 이상한 일이지. 헌데 그대는 그 발톱 자국을 짐승의 것이라 믿는가? 짐승이 아니면 무엇이겠소? 수련은 대답 없이 두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지요. 사냥꾼 양반 하나만 일러두겠느니라. 말씀하시오. 짐승도 제 새끼를 잃으면 사람보다 더한 한을 품는 법이니라. 두칠은 그 말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짐승 따위가 사람 흉내를 낸다는 말이오? 무당할멈, 그런 옛날 이야기로 겁줄 생각이면 그만두시오. 믿고 안 믿고는 그대 몫이지. 다만 그 말 마음 한구석에 넣어두라. 두칠은 대꾸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무당의 말 따위 사냥꾼에게는 그저 흘려들을 옛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당을 벗어나 어두운 골목을 걷는 내내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당을 나선 두칠은 묵을 자리를 찾아 마을 안쪽 객주집으로 향했습니다. 낮은 처마 아래 늙수그레한 주인장이 화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묵을 방 있어? 있고 말고. 헌데 요즘 같은 때 이 마을에 뭐 하러 왔나? 사냥꾼이요. 사라진 이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소. 그런 일이면 잘 왔네만. 부디 몸 조심하시게. 요 며칠 밤이면 마을 전체가 숨죽이고 지낸다네. 주인장은 그렇게 말하며 두칠을 뒷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하룻밤 몸을 뉘을 자리로는 충분했지요. 두칠은 보찜을 내려놓고 마루에 걸터 앉아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낮게 깔린 지붕들, 우물가에 모여 소곤대는 안악들, 겉으로는 여느 산골 마을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에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지요. 평범해 보이는 마을일수록 감춘 것도 많은 법이지. 두칠은 낮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두칠은 뒷산 초입에서 하나 남은 발톱 자국 곁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흙바닥에는 핏기 하나 없이 마치 누군가 정성 들여 지운 듯한 흔적만 남아 있었지요. 그 옆으로 흰 짐승의 털 한 올이 바람에 날려와 앉았습니다. 두칠은 그 털을 손끝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감촉 같기도 했지요. 이상한 밤이로군. 두칠은 낮게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주막 쪽 불빛 하나가 유난히 오래도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두칠은 흰 털을 소매자락에 갈무리하고 주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볼을 스쳤지요. 그때였습니다. 주막 마당 한복판에 흰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티끌 하나 없이 희었고 가늘고 긴 눈매가 두칠을 향해 있었습니다. 두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어찌 혼자 나와 계시오?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 오늘 밤 이 마을에 새로 든 분이시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낮고 고왔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두칠이 여태 본 적 없는 서늘함이 감돌았지요. 두칠은 저도 모르게 소매자락 속 흰 털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름이 어찌 되시오? 종래라 하옵니다. 종래. 마을 사람들 말이 당신이 온 뒤로 이상한 일이 잦다던데. 소녀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종래는 그렇게 말하며 살며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처마 밑등불이 크게 흔들리며 그녀의 그림자를 바닥에 드리웠습니다. 두칠은 무심코 그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분명 그림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림자의 길이가 그녀의 키에 비해 너무 짧았던 것입니다. 두칠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동요가 일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잃으면 사람보다 더한 한을 품는다던 수련의 말이 또 한 번 귓가를 스쳤지요. 그러나 두칠은 애써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밤이 깊었소. 나는 이만 들어가 보겠소. 편히 쉬시지요, 사냥꾼 나리. 두칠은 등을 돌려 방으로 향했습니다. 몇 걸음 걷다 문득 뒤돌아보았을 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래는 그 짧은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방에 들어선 두칠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매자락 속 흰 털을 다시 꺼내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그는 낮게 되뇌었습니다. 대체 무슨 인연이기에 이 털이 이토록 나딕단 말인가? 그 물음의 답은 아직 두칠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칠은 해가 뜨기 무섭게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세 사람의 흔적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려는 참이었지요. 먼저 찾은 곳은 뒷산 초입에서 사라진 사내의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늙은 어미가 두칠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네. 그저 나무하러 갔을 뿐인데. 혹 아드님이 최근 누구와 다툰 일은 없었소? 다툼이라니 그럴 리가 있나? 순한 아이였네. 평소 산에 자주 오르셨소? 거의 매일이었지. 아, 그러고 보니. 여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요 며칠 산에 오를 때마다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네. 여우 울음소리 같다고. 두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여우라니 어제 주운 흰 털이 다시 머릿속을 스쳤지요. 두 번째로 찾은 것은 밭두렁에서 사라진 사내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 아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놈도 근래 들어 자꾸 여우 소리가 들린다더군. 나야 코웃음을 쳤네만. 그 밖에 달리 이상한 낌새는 없었네. 다만 그 아이 할아비가 옛날에 사냥꾼이었지. 여우 사냥을 꽤나 다녔다는데 그 핏줄이라 그런지 몰라도 늘 여우 얘기만 나오면 낯빛이 안 좋았어. 두칠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공통점이 너무 뚜렷했지요. 세 사람 모두 사라지기 전 여우 울음을 들었고 그중 하나는 조부가 사냥꾼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젯밤 사라진 주막 근처 셋째 아들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 식구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 말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실례하오. 잠시 여쭐 게 있소. 할 말 없네. 그만 가시게. 문틈으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두칠은 더 캐묻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두려움이 사람을 입 다물게 만드는 법이었으니까요. 두칠은 발길을 돌려 장터로 향했습니다. 사라진 이들의 공통점 말고도 종래라는 여인 자체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침 포목전 앞에서 물건을 늘어놓던 장사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 좀 물읍시다. 요 며칠 새 흘러든 여인, 여기서 뭘 사간 적 있어? 종래 낭자 말인가? 아니, 그 낭자는 여기서 뭘 산 적이 없네. 한 번도 없소? 단 한 번도. 참 희한하지. 장이 서는 날마다 이 앞을 지나가면서도 눈길 한 번 주는 법이 없더군. 마치 사람 사는 물건 따위엔 관심이 없다는 듯 말일세. 장사치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먼저 말을 걸어봤네. 참빗이라도 하나 사시라고. 그랬더니 그저 웃기만 하고 지나가더군. 사람이 그렇게 무욕할 수가 있나 싶었지. 두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오 무렵 두칠은 다시 뒷산 초입으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보았던 발톱 자국을 낮에 다시 살펴볼 참이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자국은 더욱 선명했습니다. 4개의 발톱이 부채꼴로 벌어진 모양이 분명 짐승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가 마치 힘 조절을 하듯 일정했습니다. 사람이 흉내낸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자연스러울 수 없었고 짐승이 무심코 남긴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가지런할 수 없었지요. 짐승이 돼 짐승이 아니라. 두칠은 낮게 중얼거리며 자국 곁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덕수가 나무찜을 진 채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도 그 자국 보러 왔어요? 넌 여기 왜 왔느냐? 나무하러요. 매일 하는 일인걸요. 덕수는 나무찜을 내려놓고 두칠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자국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아이의 얼굴에 문득 그늘이 스쳤습니다. 저는요, 아저씨. 저 여자가 무섭지 않아요. 어제는 무섭다고 하지 않았느냐? 무섭긴 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냥 슬픈 사람 같아요. 두칠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0살배기 아이의 눈에 비친 것이 어쩌면 어른들이 놓친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덕수야, 넌 이장 어른 친아들이 맞느냐? 두칠은 문득 궁금해져 물었습니다. 덕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요? 아니다. 그냥 물어본 거다. 아버지는요, 제 생일도 가끔 헷갈려 하세요. 이상하죠? 덕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끝이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두칠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느껴졌지만 지금은 캐물을 때가 아니었지요. 아저씨, 근데 그 손에 든 거 뭐예요? 덕수가 두칠의 소매자락을 가리켰습니다. 두칠은 흠칫하며 흰 털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제 산에서 주운 거다. 여우털이네요. 예쁘다. 덕수는 그렇게 말하며 털을 조심스레 만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이 이상하리만치 그리운 빛을 띠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본 적 있는 것을 마주한 사람처럼요. 덕수야, 너 이 털 본 적 있느냐? 아니요. 그냥 왠지 낯이 익어서요. 두 사람 모두 그 까닭을 알지 못한 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지요. 두칠은 덕수와 헤어진 뒤 마을 우물가를 지나쳤습니다. 안악 몇이 물동이를 이고 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지요. 그 여자 말이야, 어제도 밤늦게 혼자 돌아다녔대. 주막 주인 말로는 방에 불도 안 켜고 밤새 앉아만 있는데 밥도 거의 안 먹는다며? 사람이 그러고 어찌 사나 몰라. 내 말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는 게지. 두칠이 다가가자 안악들은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두칠의 귀에는 이미 충분한 말이 들어온 뒤였습니다. 밤에도 불을 켜지 않는 여인, 밥을 먹지 않는 여인. 사람이라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이야기였지요. 그 여인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소? 오늘 아침에도 주막 마당을 서성이던걸? 사냥꾼 양반은 왜 그런 걸 묻나? 그냥 궁금해서 그렇소. 두칠은 더 캐묻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소문이란 부풀려지기 마련이라지만 이번만큼은 어쩐지 흘려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없던 여인, 밥을 먹지 않는 여인, 그리고 그녀가 온 뒤로 하나둘 사라지는 사람들. 모든 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상한 여인이건만 정작 두칠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를 함부로 의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낯선 예감이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 두칠은 마을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아는 훈장이라면 마을의 오래된 사정을 더 정확히 알고 있을 성싶었지요. 훈장은 서책을 정리하다 두칠을 맞았습니다. 사냥꾼이 서당엔 무슨 일로? 이 마을에 오래 사셨다 들었소. 혹 30년 전 일을 아시오? 30년 전이라. 훈장은 붓을 내려놓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 온 게 20해 남짓이니 정확히는 모르네. 다만 마을 어른들 사이에 도는 말로는 그 무렵 큰 흉사가 있었다더군. 그 뒤로 이 마을은 여우 사냥을 아예 금했다지. 여우 사냥을 금했다고요? 그렇다네. 이상하지 않은가? 산골 마을에서 여우 사냥을 금기시하다니. 필시 무슨 사달이 났던 게지. 두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일을 기록한 문서 같은 건 없소? 관아에나 있으면 모를까, 서당엔 그런 기록이 없네. 다만 한 가지, 그의 이후로 이장 자리가 대물림된 방식이 좀 이상했다는 소문은 있었지. 어찌 이상했단 말이오? 본디 이 마을 이장은 문중 어른들이 돌아가며 맡았는데 그 흉사 이후로는 유독 한 집안이 대를 이어 자리를 지켜왔거든. 뭔가 캥기는 게 있어 자리를 놓지 못하는 것처럼 말일세. 두칠은 그 말에 무언가 짚히는 바가 있었습니다. 판복의 집안이 30년 넘도록 이장 자리를 지켜온 것도 어쩌면 죄를 숨기기 위한 방편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지요. 고맙소, 훈장 어른. 큰 도움이 되었소. 두칠은 서당을 나서며 마음이 한결 무거워졌습니다. 실마리는 하나둘 늘어갔지만 그만큼 마을의 어둠도 깊어 보였습니다. 해질 무렵 두칠은 다시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수련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할 참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수련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이들이 하나같이 여우 울음소리를 들었다더이다. 그럴 테지. 할멈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니오? 수련은 대답 대신 향로의 연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많은 것을 말해주는 듯 했지요. 할멈, 대체 무얼 숨기고 있어? 숨기는 게 아니라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닌 것이니라. 사람이 셋이나 사라졌소. 넷째가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수련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늙은 무당의 얼굴에 오래된 슬픔 같은 것이 스쳤지요. 조금만 더 기다리라. 때가 되면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니라. 기다리라는 말로 사람 목숨을 담보 잡을 순 없소. 두칠의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수련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면 아직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아직 스스로도 모르는 게 많으니라. 그 털부터 다시 살펴보거라. 수련은 그 말만 남기고 몸을 돌려 신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두칠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손에 쥔 흰 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째서인지 그 순간 오래전 잊었던 무언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두칠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귀 주막의 불빛이 또 한 번 오래도록 흔들렸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터져나온 비명이 두칠의 잠을 깨웠습니다. 두칠이 뛰쳐나갔을 때 이미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판복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이번엔 우리 처남일세. 처남이라니? 내 처의 아우 성실하기로 소문난 아이였네. 어젯밤 늦게 신당 근처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판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흙바닥에 남은 발톱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찢긴 저고리 자락 한 조각이 떨어져 있었지요. 넷째 일세. 넷째가 사라졌어.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은 아낙, 지게를 진 채 얼어붙은 노인, 모두의 얼굴에 두려움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네. 판복이 두칠의 옷깃을 붙들었습니다. 위험 있던 이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에 질린 사내 하나만 남아 있었지요. 자네, 오늘 당장 그 여자를 마을에서 내쫓아야겠네. 증거도 없이 말이오. 증거가 더 필요한가? 그 여자가 온 뒤로 넷이 사라졌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몰아낸다고 사라진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소. 그럼 어쩌란 말인가? 다섯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란 말인가? 판복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두칠은 그 절박함을 이해했지만 섣부른 판단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이장 어른, 진정하시오. 오늘 밤 내가 직접 그 여인을 지켜보겠소. 지켜보다니 한가하게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 증거 없이 몰아냈다가 진짜 흉수를 놓치면 그땐 정말로 손쓸 도리가 없으노. 판복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렸습니다. 그러나 두칠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기에 결국 고개를 떨구고 물러섰습니다. 정오 무렵 두칠은 다시 신당을 찾았습니다. 수련은 이미 그가 올 것을 알았다는 듯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넷째가 사라졌다지. 이미 들으셨구려. 이장은 지금 당장 종례를 내쫓으라 성하여. 그리하면 안 되느니라. 어째서요? 몰아낸다고 끝날 일이 아니니라.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 마을은 계속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야. 두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할멈, 대체 무슨 뿌리를 말하는 것이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니라. 다만 수련은 말을 멈추고 두칠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지요. 그대가 오늘 밤 그 여인을 뒤쫓으려거든 함부로 헤아려 들지는 말라. 그대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느니라. 어떻게 내가 오늘 밤 그녀를 뒤쫓을 거라 아시오? 그대 얼굴에 다 쓰여 있느니라. 수련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두칠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터였으니까요. 오후 내내 두칠은 먼 발치에서 종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막 뒤뜰에 나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딱히 하는 일 없이 그저 담장 너머로 넘어온 들꽃 한 송이를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두칠은 잠시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잊을 뻔했습니다. 한 아이가 공을 굴리며 그 앞을 지나가다 넘어졌습니다. 종례는 놀란 기색도 없이 다가가 아이를 조용히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괜찮으냐? 아, 네. 아이는 낯선 여인의 손길에 겁을 먹은 듯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종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담장 너머 들꽃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살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눈빛이었지요. 두칠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존재라기엔 너무도 사람다운 슬픔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저물고 어둠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두칠은 주막 뒤편 그늘에 몸을 숨긴 채 종례의 방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흰 그림자 하나가 빠져나왔습니다. 종례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는 듯 발소리를 죽인 채 마을 뒤편 산길로 향했습니다. 두칠은 숨을 죽이고 그 뒤를 밟았습니다. 산길은 깊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종래의 흰 옷자락을 언뜻언뜻 비추었지요. 이윽고 그녀는 오래된 무덤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봉분도 없이 낮게 솟은 이끼 낀 흙더미였습니다. 종래는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두칠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두칠은 숨을 멈췄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끝이 날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름이 걷히며 달빛이 쏟아져 내렸고 종래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윤곽이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뾰족한 귀, 긴 꼬리. 분명 여우의 형상이었지요. 두칠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나뭇가지가 발밑에서 툭 부러졌습니다. 종래가 번개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이 어둠 속에서 짐승의 눈처럼 번뜩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두칠은 더는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늘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요? 두칠이라 하오. 종래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보셨습니까?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까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나뭇잎이 서걱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종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어쩌실 셈입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겠지요. 아직은 모르겠소. 다만 하나만 묻겠소. 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오? 종래는 대답 없이 두칠을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 담긴 것은 분노도 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고 오래된 슬픔이었지요. 그 답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알려드리지요. 말을 마친 종래의 몸이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습니다. 두칠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방금 눈으로 본 것을 믿을 수 없어 몇 번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냥꾼으로서 살아온 10년, 짐승과 사람을 가르는 선이 명확하다 믿어온 그 모든 세월이 오늘 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끝까지 파헤쳐야겠군. 두칠은 낮게 중얼거리며 무덤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끼 낀 흙더미 위로 어디선가 날아온 흰 털 몇 올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두칠은 판복 집안의 작은 사당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희미한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두칠은 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판복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위패 앞에 엎드려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그리하지 못한 죄가 이리도 깊습니다. 목소리에는 두칠이 낮에 마주했던 위엄도 오늘 아침의 냉랭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짓눌려온 죄인의 흐느낌뿐이었지요. 덕수만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두칠은 차마 더 엿듣지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판복 또한 괴물이 아니라 30년 묵은 죄책감에 짓눌린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그 순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두칠의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판복은 마당까지 나와 두칠을 다그쳤습니다. 어젯밤 보았는가? 그 여자 대체 뭘 하고 있던가? 아직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오. 무슨 소리인가? 넷이나 사라졌는데 말할 단계가 아니라니? 이장 어른, 이 일은 섣불리 건드리면 마을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판복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러나 두칠의 눈빛이 하도 단호했기에 결국 판복은 이를 악물고 물러섰습니다. 닷새일세. 닷새 안에 결말을 내지 못하면 내 손으로 그 여자를 마을에서 내쫓겠네. 닷새면 충분하오. 두칠은 그렇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종래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이 일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그녀의 눈빛에 서려있던 슬픔을 떠올리면 그녀를 무작정 요괴로 몰아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마당을 나서던 두칠 앞에 덕수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어젯밤 그 여자 만났어요? 어찌 알았느냐? 그냥요. 아저씨 얼굴이 어제랑 달라요.
덕수는 품속에서 색이 바랜 삼배 조각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저희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래요. 근데 아버지도 어디서 났는지 잘 모르신대요. 이상하죠? 두칠은 그 삼배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덕수야, 그거 잘 간직하거라. 언젠가 쓰일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네, 아저씨. 두칠은 그렇게 말하며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닷새의 시한이 시작된 이튿날 두칠은 아침 일찍 신당을 찾았습니다. 수련은 화로에 물을 올리고 있었지요. 들어오라. 차나 한잔하고 가거라. 두칠은 뜻밖의 말에 잠시 머뭇거리다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수련이 건넨 찻잔에서 은은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할멈, 어제 그 말씀 말이오. 뿌리를 뽑아야 한다던. 조급해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닷새뿐이오. 이장은 그때까지 결말이 없으면 그녀를 내쫓겠다 했소. 내쫓는다고 끝날 일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소동도 없었을 것이니라. 수련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오래된 회한이 스쳤지요. 실은 이런 일이 30년 전에도 있었느니라. 30년 전이라니? 두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련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아직 할 수 없느니라. 다만 이것 하나는 알아두거라. 그때도 사람이 여럿 다쳤고 그때도 진실을 아는 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멈은 알고 계시오? 알고 있느니라. 허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두칠은 답답함에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러나 더 캐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할멈은 어찌 그리 모든 걸 안다는 듯 말씀하시오? 사람은 말이다. 누구나 하나쯤 오래 묻어둔 사연이 있는 법이니라. 그대도 그렇지 않느냐? 두칠은 그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나 말이오? 나야 그저 떠도는 팔자일 뿐이오. 떠도는데도 이유가 있는 법이니라. 그대는 왜 한 곳에 정붙이지 못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있느냐? 두칠은 찻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단 한 번도 그 이유를 진지하게 헤아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소. 그냥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 늘 있었소. 그 기분이 언젠가 그대를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다 줄 것이니라. 수련의 말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칠은 그 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칠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젊었을 적 이름난 사냥꾼이었다는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마루에 앉아 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잠시 여쭐 게 있소. 뭔가? 30년 전쯤 이 마을에서 큰 사냥이 있었다 들었소. 혹 기억하시오? 노인의 낯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 그저 소문을 들었을 뿐이오. 무슨 사냥이었소? 모르네. 기억 안 나. 어르신. 모른다지 않는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나더니 방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요. 다시는 그 얘기 입에 담지 말게. 닫힌 문 너머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두칠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확신했습니다. 30년 전 그 사냥에는 마을 전체가 함구하기로 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요. 노인의 집을 나선 두칠은 곧장 관하로 향하지 않고 잠시 판복의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마침 우물가에서 빨래를 걷던 판복의 처와 마주쳤습니다. 이장 어른댁 부인이시지요? 잠시 여쭐 게 있소. 무슨 일로 그러시오? 요즘 이장 어른 잠은 잘 주무시오? 판복의 처는 잠시 머뭇거리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은 요 며칠 밤마다 뒤척이시네. 어젯밤엔 새벽에 몰래 뒷마당에 나가시더니 다락에 있던 낡은 괴짝을 뒤적이시더군. 괴짝이라니 무슨 괴짝이요? 나도 잘 모르네. 시집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열어보신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어젯밤엔 그걸 열어보시고는 뭔가를 태우려다 그만두시더군. 어째서 그만두셨어? 낸들 알겠나? 다만 요새 부쩍 겁먹은 얼굴이시라 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두칠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태우려다 그만둔 무언가?
판복이 여전히 완전히 지우지 못한 죄의 흔적이 그 괴짝 안에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부인, 혹 그 괴짝을 다시 볼 수 있겠소? 그건 좀 곤란하네. 남편 몰래 그럴 순 없지. 판복의 처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두칠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만간 그 괴짝을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으로 두칠이 향한 곳은 고을 관하였습니다. 옛 기록을 뒤지면 실마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지요. 서리 하나가 그를 못마땅한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사냥꾼 주제의 관하 기록은 왜 찾나? 이 고을 옛 사냥 기록을 좀 보고 싶소. 아무나 보여줄 순 없네. 그럼 누구는 보여줄 수 있소? 두칠이 엽전 몇 잎을 슬며시 내밀자 서리의 태도가 순식간에 누그러졌습니다. 옛 문서 창고 정도는 잠깐이면 괜찮겠지. 먼지 쌓인 창고 안에서 두칠은 한 시진 넘게 종이 더미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사가가는 문서 한 장을 찾아냈습니다. 30년 전 날짜, 뒷산 대규모 사냥에 대한 짧은 기록이었지요. 그러나 참여자의 이름이 적혀야 할 자리는 온통 먹으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이로군. 두칠은 그 문서를 품에 갈무리하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왜 이 기록을 지웠을까요? 지운 자가 곧 숨기고 싶은 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관할을 나선 두칠은 주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막 주인이라면 종래에 대해 좀 더 아는 것이 있을 성 싶었지요. 그 여인 방값은 잘 치르고 있어? 아, 그 손님? 그럼 매달 꼬박꼬박 내지. 무엇으로 치르오? 그게 좀 이상하긴 하네. 요즘 통 안 쓰는 옛날 엽전으로 낸단 말이야. 그것도 녹슨 것 하나 없이 반들반들한 걸로. 두칠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옛날 엽전이라니 그것도 새 것처럼 반들반들하다면. 방 안은 어떻소? 살림살이가 있어? 살림이랄 게 없네. 이불 한 채, 그게 다야. 밥상도 거의 안 들이고. 처음엔 병이라도 났나 걱정했는데 낯빛은 또 멀쩡하단 말이지. 그 밖에 특이한 점은? 그러고 보니 방에서 가끔 짐승 우는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긴 했네. 처음엔 여우가 근처에 들었나 했는데 방문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술상을 정리했습니다. 두칠은 낡은 엽전과 짐승 울음소리, 두 조각의 실마리를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사람이 돼 사람 아닌 존재의 흔적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두칠은 판복의 집에 들렀습니다. 오늘 알아낸 것을 넌지시 떠보기 위함이었지요. 이장 어른, 30년 전 이 마을에 큰 사냥이 있었다던데 혹 아시오? 판복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런 예시를 왜 묻나? 그냥 궁금해서 그렇소. 뭔가 짚히는 게 있으시오? 모르네. 내가 그때 몇 살이었다고. 어린애였네. 판복은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보다 오늘은 뭘 알아냈나? 시한이 사흘밖에 안 남았네. 아직 조사 중이요. 조사만 하다 시한을 넘기면 어쩔 텐가. 판복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두칠은 그 과민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린애였다던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당황한 얼굴이었지요. 방을 나서던 두칠의 등 뒤로 판복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조용히 넘어가야 할 텐데. 두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얻은 그 무엇보다도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던 두칠은 냇가에서 혼자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덕수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지요. 덕수야, 여기서 뭘 하느냐? 그냥요. 심심해서요. 두칠은 덕수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작은 활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리 와보아라. 활 쏘는 법 가르쳐주마. 저도 배울 수 있어요? 사내아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두칠은 덕수의 손에 활을 쥐어주고 자세를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처음엔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기 일쑤였지만 덕수는 이내 요령을 터득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저 방금 맞췄어요. 보셨어요? 제법이구나. 두칠은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를 의심하고 등 돌리는 와중에도 이 순박한 아이 하나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지요. 아저씨는 왜 여태 혼자예요? 자식은 없어요? 글쎄다.
여태 정을 붙일 곳도 사람도 없었으니. 그럼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덕수의 물음에 두칠은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물음이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 때까지 두 사람은 냇가에 나란히 앉아 활 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시안이 사흘 남은 날 두칠은 옆마을까지 발걸음을 넓혔습니다. 30년 전 사냥에 함께했을 법한 이를 찾기 위함이었지요. 수소문 끝에 찾아낸 이는 한때 이고을 최고 사냥꾼이었다는 노인의 옛 길잡이였습니다. 지금은 허리가 굽어 밭일도 겨우 하는 늙은이였지요. 30년 전 뒷산 사냥이라. 그 얘기를 어찌 아는가? 제가 알아야 할 사정이 있소. 그날 무슨 일이 있었소?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큰 사냥이었네. 어미 여우 한 마리를 잡으려고 온 마을 장정이 다 동원됐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가 얼마나 사납던지 다들 애를 먹었네. 그래서 어찌 됐소? 결국 대장이 활을 쐈지. 정통으로 맞췄네. 근데 노인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그 새끼 한 마리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다들 어린 놈 하나가 몰래 놓아준 게 아니냐 수군댔지만 확실친 않았네. 그 대장이라는 자 이름이 무엇이오?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그 집안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정확한 이름까지야. 이장댁 사람이었소? 글쎄 그럴지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그때 죽은 삼돌이 쪽이었을지도. 워낙 오래전 일이라 다 뒤섞여서 말일세. 노인은 확답을 피했습니다. 두칠은 실마리가 손끝에서 흐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놓친 새끼 여우 한 마리, 그것이 지금의 종래일 가능성이 매우 컸다는 것을요. 그날 그 사냥, 마을에서 다시 입에 담지 않기로 했다던데 어찌 그리 됐소? 대장이 그리 정했네. 다들 겁도 났고. 어미 여우 울음소리가 사흘 밤낮 산을 울렸으니 재수 없다 여겨 아예 입을 닫아버린 게지. 두칠은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품속에는 낡은 엽전과 지워진 문서, 그리고 노인의 증언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셋을 모으니 하나의 그림이 또렷해지고 있었지요. 마을에 들어서기 무섭게 두칠은 신당부터 들렀습니다. 오늘 알아낸 것을 수련에게 전할 참이었지요. 할멈, 옆마을에서 새로운 걸 알아냈소. 두칠은 노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낱낱이 전했습니다. 수련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구나. 할멈도 이제는 말씀해 주시오. 그 대장이라는 자 정말 이장이요? 조급해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다만 이것 하나는 일러두마. 진실을 증명할 방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라. 그게 무슨 뜻이요? 때가 되면 내 손으로 직접 보여주마. 지금은 아니니라. 수련의 눈빛에는 오래도록 감춰온 무언가를 지키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칠은 답답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수련이 아직 밝히지 않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장을 직접 만나볼 생각이오. 위험한 길이니라. 허나 그대라면 해낼 것이니라. 수련은 그렇게 말하며 두칠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두칠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응원을 느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뒷산 어귀에서 두칠은 다시 종래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무 그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내셨더군요. 당신도 지켜보고 있었소? 멀리서요. 종래의 눈빛에는 경계도 저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빛이 감돌았지요. 오늘 밤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시오? 당신이 다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곧 5째가 나올 것입니다. 두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을 수 없단 말이오?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소녀가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누가 정한단 말이오? 종래는 대답 대신 서글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당신은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다만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위험에 몰아넣지는 마십시오. 두칠은 그 말에 담긴 진심을 느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이 낯선 여인이 자신의 안위를 이토록 염려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오.
종래는 더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려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칠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다시 마을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두칠은 판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는 애두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장 어른, 이제 그만 사실 대로 말씀해 주시오. 두칠은 품속에서 지워진 문서를 꺼내 마루에 펼쳤습니다. 30년 전 이 문서 참여자 이름이 지워져 있소. 누가 지웠소? 판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난 모르는 일일세. 옆마을 노인이 말하길 그날 대장이 활을 쐈고 새끼 한 마리를 놓쳤다 했소. 그 대장, 이장댁 사람 아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나? 판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소, 없었소? 두칠의 물음에 판복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있었네. 그날 나도 산에 있었어. 마침내 나온 대답에 두칠은 속으로 확신을 굳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지요. 그럼 활을 쏜 것도 이장 어른이요? 그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장 어른, 큰일 났습니다. 다섯째가 또 사라졌습니다. 판복의 얼굴에 순간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두칠의 추궁에서 벗어날 구실이 생긴 동시에 새로운 재앙이 닥친 것이었으니까요. 다섯째라니. 시한이 사흘이나 남았는데? 판복은 벌떡 일어나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두칠도 뒤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사냥꾼이 온 뒤로 벌써 다섯째일세? 조사한답시고 시간만 끌더니 결국 이 지경 아닌가? 애초에 저 사람도 수상하지 않은가? 어디서 굴러온 자인지도 모르는데? 성난 눈빛들이 하나둘 두칠에게로 향했습니다. 두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판복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여겼건만 눈 깜짝할 사이 화살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흘 안에 끝내겠다 하지 않았소. 아직 시한이 남았소. 사람이 다섯이나 사라졌는데 시한이 무슨 소용인가? 판복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냥꾼이 마을에 든 뒤로 상황이 더 나빠졌소. 이자가 정말 우리 편이 맞는지 나부터도 의심스럽소. 순식간에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방금까지 궁지에 몰렸던 판복이 이제는 오히려 두칠을 손가락질하며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그에게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두칠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진실에 거의 다다랐다 믿었던 순간 모든 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종래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 듯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두칠은 마을 박다리 아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판복의 부추김으로 몇몇 장정들이 그를 마을에서 내쫓다시피 밀어낸 뒤였지요. 이 지경이 되도록 대체 뭘 한 게냐? 두칠은 스스로에게 낮게 되물었습니다. 진실에 다가섰다 여긴 순간마다 손안에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조그만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덕수였습니다. 아이는 주먹밥 하나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몰래 가져온 거예요. 넌 여기 오면 안 된다. 어른들이 알면 너까지 혼날라. 괜찮아요. 아저씨가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 저는 알아요. 덕수는 그렇게 말하며 두칠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칠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른들 모두가 등을 돌린 밤 10살짜리 아이 하나만이 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까 아버지가 한 말들 다 거짓말이죠? 그건 나도 아직 확신할 수 없다. 그래도 저는 아저씨 믿어요. 멀리 신당 쪽에서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수련이 아직 잠들지 않고 이쪽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지요. 두칠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잃으면 사람보다 더한 한을 품는다고 했지. 그 말이 오늘 밤 처음으로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쩌면 판복이 감춘 것도 종래가 품은 것도 모두 같은 뿌리에서 뻗어나온 한이 아닐까? 두칠은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끝까지 가야겠다. 여기서 물러설 순 없어. 이튿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치를 보는 눈길마다 의심과 적개심이 서려 있었지요. 판복은 밤새 발이 닳도록 집집을 돌며 무언가를 퍼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저 사냥꾼 옆 고을에서도 소란을 일으키고 쫓겨났다더군. 떠돌이 주제에 남의 마을 일에 함부로 끼어들어서야. 괜히 들쑤셔놓고 저러다 훌쩍 떠나버리면 우리만 손해 아닌가? 두칠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림이 뒤따랐습니다. 그는 그 소문의 근원이 어디인지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판복은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두칠의 입을 막을 셈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언제 소란을 일으켰다는 거요. 두칠이 낮게 중얼거렸지만 이미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보다 먼저 들은 소문을 믿었지요. 장터를 지나던 두칠 앞을 장정 몇이 팔짱을 낀 채 가로막았습니다. 어이 사냥꾼. 이제 그만 이 마을에서 나가주지 그러나? 내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소. 당신 일 따위 우리는 상관없어. 당신 온 뒤로 마을이 이 지경이 됐으니 이제 나가란 말일세. 한 사내가 두칠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두칠은 휘청였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기 전에 곱게 나가는 게 좋을 거요. 나를 밀어낸다고 사라진 이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소. 시끄럽다. 어디서 새치 혀만 놀리고 있어. 또 다른 사내가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두칠은 몸을 낮춰 피했지만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눈빛에는 이미 적이만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서 지켜보던 노인 하나가 낮게 혀를 찼습니다. 쯧쯧, 사람이 저 지경으로 몰리는 걸 보고도 다들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먼.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두칠은 더 이상 실랑이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등 뒤로 쏟아지는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그 어떤 발톱 자국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등을 찔렀습니다. 정오 무렵 두칠은 덕수를 찾아 판복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판복이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내 아들 근처에 얼씬도 말게. 덕수는 아무 잘못도 없어도. 자네가 그 애를 이용해 나를 캐고 다닌다는 걸 내 모를 줄 알았나? 판복의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매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덕수야, 이리 나오너라. 판복이 소리치자 방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덕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지요. 이 사람과는 다시는 말 섞지 마라. 알겠느냐? 아, 아버지. 알겠느냐고 물었다. 판복의 언성에 덕수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덕수는 두칠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두칠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일하게 믿어주던 아이마저 이제 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나? 이 마을에서 자네 편은 아무도 없네. 판복은 그렇게 내뱉고는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두칠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판복의 처가 말했던 그 괴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해가 완전히 저물기를 기다린 두칠은 담을 넘어 판복의 집 뒷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다락으로 오르는 사다리는 삐걱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두칠은 숨을 죽이며 한 칸씩 발을 옮겼습니다. 어둑한 다락 구석, 먼지 쌓인 괴짝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물쇠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괴짝을 열려던 순간 등 뒤에서 불빛이 확 밝아졌습니다. 이놈, 개 서지 못할까? 판복이 등롱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하인 둘이 몽둥이를 쥐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장 어른, 나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오. 남의 집에 도적처럼 숨어드는 게 진실을 아는 방법인가? 판복이 소리치자 하인들이 두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칠은 몸을 피하려 했지만 좁은 다락에서 셋을 상대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세게 얻어맞은 두칠은 사다리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을 당장 마을 밖으로 끌어내라. 판복의 명의 하인들은 두칠의 팔을 붙들고 질질 끌어냈습니다.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두칠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판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괴짝 안에 대체 뭘 감춘 것이오? 닥치게. 자네 같은 뜨내기가 알 바 아니야. 판복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짙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칠은 그 얼굴에서 괴짝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이든 판복에게는 목숨보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소. 허나 이걸로 끝났다 여기지 마시오. 두칠은 옷자락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복은 아무 대꾸 없이 몸을 돌려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두칠은 발걸음을 신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신당 앞에는 이미 낯선 사내 둘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판복이 보낸 자들이었지요. 수련할멈, 오늘부로 신당 문을 닫으랍신다. 무당질로 마을 인심 어지럽힌다고 이장 어른께서 노발대발이셔. 그런 억지가 어디 있소. 두칠이 나서자 사내들이 그를 험악하게 노려보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요. 이장 어른 말씀이 당신이 이 마을에 온 뒤로 흉흉한 일만 늘었다 하오. 오늘 밤 안으로 마을을 뜨는 게 신상에 좋을 거요. 수련은 사내들 뒤에서 조용히 두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담한 각오 같은 것이었지요. 두칠아. 수련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실은 힘으로 막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니라. 다만 조심하거라. 저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느니라. 두칠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두칠이 임시로 묵던 헛간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이미 엉망으로 뒤집혀 있었습니다.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지워진 문서와 낡은 엽전이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지요. 누가? 두칠은 다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판복의 하인 하나가 종이 뭉치를 화로에 던져 넣고 있었습니다. 멈추시오. 두칠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30년 전 사냥의 유일한 증거였던 문서가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장 어른명이요. 당신이 가진 수상한 물건은 전부 압수하라 하셨네. 하인은 그 말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칠은 잿더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으로 재를 만져보았지만 그것은 이미 아무것도 증명해주지 못하는 검은 가루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무너지는 건가? 두칠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증거를 잃었고 덕수의 믿음을 잃었고 마을 전체가 등을 돌렸습니다.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 재처럼 흩어져 버린 것이었지요. 그때 마을 저편에서 또다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여섯째다. 여섯째가 사라졌다. 두칠은 그 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6번째 실종. 증거도 우군도 시간도 모두 사라진 지금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멀리 산 쪽에서 낮고 긴 여우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 모든 것을 향한 통곡처럼 서럽고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칠은 잿더미 옆에 주저앉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기척도 없이 하얀 그림자 하나가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종래였습니다. 당신도 이 꼴을 비웃으러 왔소? 비웃으러 온 게 아닙니다. 종래는 잿더미 앞에 조용히 다가와 무릎을 굽혔습니다. 제가 된 문서 조각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지요. 사라진 여섯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냥 마을 장정들 아니요? 아닙니다. 그날 그 사냥에 참여했던 자들의 핏줄만 골라서 데려갔습니다. 두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아무나 해친 게 아니라는 거요? 소녀는 죄 없는 자를 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누구요? 종래는 대답하지 않고 다만 마을 안쪽 판복의 집이 있는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두칠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 죄를 아시오? 30년 전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소녀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종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두칠은 그 떨림 속에서 분노가 아닌 슬픔을 읽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마을을 떠나십시오. 당신마저 다치는 걸 소녀는 원치 않습니다. 내가 왜 다친단 말이오? 그러나 종래는 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일으킨 그녀는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칠은 홀로 남아 잿더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밤이었지만 단 하나 새로운 진실의 조각만은 그의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두칠은 잿더미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수련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잃으면 사람보다 더한 한을 품는 법이니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두칠은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종래의 슬픈 눈빛,
6번이나 이어진 실종, 그리고 30년 동안 마을이 함구해 온 비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한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두칠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냥에 나섰던 날. 온 마을이 어미 여우를 쫓던 그날 어린 두칠은 겁에 질려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수풀 속에서 낑낑대는 새끼 여우 한 마리를 발견했지요. 다른 이들이 눈치채기 전 어린 두칠은 그 새끼를 품에 안고 몰래 산 아래로 달려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때 그 새끼가 종래였구나. 두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평생 정붙이지 못하고 떠돌았던 이유, 여우 털만 보면 까닭 모르게 저릿했던 그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종래의 원수가 아니라 그녀를 살린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두칠아.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드니 수련이 어둠 속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할멈, 어찌 여기까지.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수련은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한 장을 꺼내 두칠에게 건넸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날 유일하게 사냥을 말렸던 분이었느니라. 판복의 아비를 비롯해 마을 장정들에게 어미 여우를 놓아주자 애원하셨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지. 아버지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낱낱이 적어 남기셨느니라. 두칠은 서찰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글씨 사이로 30년 전 그날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활을 쏜 자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은 다름 아닌 판복이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보여주시오? 때가 무르익어야 진실도 힘을 갖는 법이니라. 오늘 밤이 바로 그때다. 두칠은 서찰을 품에 갈무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칠과 수련은 마을 사람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판복도 낯빛이 굳은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짓인가? 이장 어른, 이 서찰을 보시오. 두칠이 서찰을 펼쳐 사람들 앞에 내보였습니다. 웅성거림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 사냥에서 어미 여우를 쏜 자가 누구인지 여기 똑똑히 적혀 있소. 판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거짓이네. 그 무당의 아비가 지어낸 말일세? 거짓이라면 어찌 30년 동안 이 문서의 존재조차 그리 두려워하셨소? 두칠의 물음에 판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마당 어귀에 흰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종래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종래의 목소리가 마당에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화살을 쏜 것은 분명 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쓰러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판복에게로 쏠렸습니다. 당신이 그 여우였단 말인가? 판복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놈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우리 마을에 복수하겠다는 것이냐? 복수였다면 진작 마을 전체를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종래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그날 활을 쏘았던 자의 핏줄만을 하나씩 찾아 데려갔을 뿐입니다. 죄 없는 이는 단 한 명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판복의 곁에서 지켜보던 하인들이 하나둘 슬금슬금 물러섰습니다. 지금껏 그를 따르던 이들조차 더는 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장 어른, 그럼 그때 죽은 사냥꾼의 아들은 어찌 되었소? 두칠이 묻자 판복의 얼굴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건. 바로 그때 사람들 틈에서 덕수가 뛰쳐나왔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판복은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덕수야. 미안하다. 사실은. 판복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날 사냥에 함께 나섰던 내 친아비가 어미 여우의 마지막 발톱에 크게 다쳐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죄책감에 갓난 너를 데려다 내 아들로 키웠다. 언젠가는 말하려 했으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느니라. 덕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곧 품속에서 낡은 삼배 조각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제 어머니가 남기셨다던 거요. 이것도 그날과 관계 있는 건가요? 종래가 그 삼배 조각을 보고는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건 제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깃든 천입니다.
그날 죽어가던 당신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돌본 것이 다름 아닌 제 어머니였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화하여 죽어가는 이를 거두어 주셨지요. 그 온기가 이천에 남아 지금껏 소녀가 사람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마당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원수라 여겼던 인연들이 실은 서로 얽히고 설킨 하나의 슬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지요. 판복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네. 30년을 숨기고 산 죄, 이제라도 달게 받겠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땅에 조아렸습니다. 그를 따르던 이들도, 그를 두둔하던 이들도 이제는 하나같이 등을 돌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30년을 그리 숨기고 사셨단 말인가? 어쩐지 그 집안이 이장 자리를 놓지 않으려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먼. 우리한테는 그리 위험을 부리시더니 정작 죄는 제일 크셨네 그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어제까지 두치를 손가락질하던 이들이 오늘은 판복을 향해 싸늘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지요. 이장 어른을 관하로 넘겨야 하지 않겠소?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종례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형벌을 바라지 않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어머니의 한은 이미 풀렸습니다. 종례는 덕수에게로 다가가 눈을 맞추었습니다. 당신은 제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돌봐준 분의 아들입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덕수는 눈물을 훔치며 판복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걸 잊지 않을 거예요. 부자는 마당 한복판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판복의 어깨가 오래도록 들썩였습니다. 종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두칠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께는 따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압니다. 나도 이제야 기억이 났소. 그날 새끼를 놓아준 게 나였다는 걸. 종례의 눈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날의 은혜, 소녀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마을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어째서 나를 피하지 않았소? 은인을 어찌 피하겠습니까? 바람이 마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종례의 몸이 서서히 빛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떠나는 것이요? 한을 풀었으니 더는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종례는 마지막으로 두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승도 사람도 그 마음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종례의 모습은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흰 여우털 한 올만이 바람에 실려 떠올랐다가 이내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두칠은 그 털을 주워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처음 산에서 주웠을 때와는 다른 이상하게도 따뜻한 감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칠은 더 이상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정처 없이 떠돌던 사냥꾼이 마침내 마음 붙일 곳을 찾은 것이었지요. 덕수는 그런 두칠을 친형처럼 따랐고 판복은 남은 생을 마을을 위해 조용히 속죄하며 살았습니다. 수련은 여전히 신당을 지키며 가끔 두칠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를 잃으면 사람보다 더한 한을 품는다지만 그 한을 풀어주는 것 또한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 벌어진 30년의 슬픔은 그렇게 작은 여우털 한 올을 남기고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